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에poch타임스에서 보도했는데요. 이골 단첸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존 드럼 특검 케이스죠. 이제 곧 심리 열리는데 존 드럼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일에서 6일 정도 법정 심리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판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존 드럼이. 이골 단첸코는 FBI의 허위 진술 등 5개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단첸코는 영국 인천 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과 함께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트럼프 캠프를 사찰할 수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자, 담당 판사 볼까요? 담당 판사는 앤서니 트렌가입니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전 대통령이죠.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판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희망을 갖게 돼요. 그 전에 담당 판사는 버락 오바마 지명했던 그런 판사였죠. 마이클 서스맨,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변호사. 그 사람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판결이었죠.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될 사람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제가 그전 방송에서 자세히 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판사가 그래서 존 드럼한테 물어본 거예요. Asked Durham how long the government could expect the trial to last. 얼마나 걸리냐? Noting that he has an unresolvable schedule conflict on October 31st. 여기서 이제 드럼이 얘기했습니다. 5, 6일 걸릴 것 같습니다. 판사한테요. 5, 6일 걸린데 이제 주말이 끼면 그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좋지 못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물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을 얘기하면 저는 이제 버락 오바마라고 전 봐요. 오바마 전 정부 그리고 조 바이든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푸틴도 폭군인 건 사실이고요. 무고한 시민 죽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국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첸코한테 이번 판결이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이번 케이스가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한 악감정이 많기 때문에. 러시안 아닙니까? 단첸코가. 그래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단첸코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25년형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유죄 판결 받을 경우에. 지금 5개 혐의거든요. 뭐 큰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골 단첸코 케이스. 사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드럼 특검 케이스 너무 큰 기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뭐 큐라는 이런 음모론 미국인들 한인들뿐만 아닙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아직도 많이 믿어요. 그건 완전히 희망 고문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합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DC 인사이드 거기가 이제 완전히 음모론 많이 퍼뜨리고 있는데 특히 Q에 대해서 Q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론 와킨스입니다. 론 와킨스라는 한인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음모론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스 존스가 그 전에 특종 냈던 거를 다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Q 내용들 보면 Q 포스트. 자, 얼마 전 선거에서 박살난 리스 체이니.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죠. 그날 리스 체이니 같은 사람은 당연히 쫓아내야 됩니다. 공화당 내에서 안티 트럼프 인물들을 이렇게 축출을 시켜야 돼요. 리스 체이니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60%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표심은 바이든보다 개빈 뉴섬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스 UC 버클리 정부연구소가 공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 10명 중 6명, 61%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도전을 반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유권자 9,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민주당 유권자 중에서는 46%가 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원 중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응답 비율이 80%에 달했는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7%로 나타나서 전체 반대 비율 87%를 기록했습니다. 무소속 응답자 중에서도 과반이 훌쩍 넘는 65%가 바이든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바이든을 현재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30%가 그의 재선 도전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강성 진보 성향의 캘리포니아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바이든 캠프의 입장으로서 비상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여든을 앞둔 바이든은 공개석상에서 건강 문제가 노출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뭐 인지력 감퇴. 그리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허공에 악수 청하고 조건이가 없죠. 특히 바이든을 현재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30%가 그의 재선 도전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성 진보 성향의 캘리포니아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바이든 캠프 입장으로서 비상 신호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보다는 개빈 뉴섬이 2024년 대선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어요. 민주당 지금 조 바이든 공개석상에서 워낙에 헛소리도 많이 하고 실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허공에 악수청하고 그래서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개빈 뉴섬이 바이든 그리고 끄떡하면 또 이상한 웃음소리 내는 카말라 해리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빈 뉴섬이 2024년 유력 주자냐? 트럼프한테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이제 계속 부정적인 뉴스들인데요. 미국인들 74%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MBC에서도 이 뉴스를 소개했어요. MBC 뉴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급진 좌파 언론이에요. 이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리스 체이니를 비롯해서 공화당원 10명이 있었죠. 트럼프 탄핵 찬성표 던졌던 그 10명 중에 8명은 나가리가 됐습니다. 시쳇말로. 이 중에서는 스스로 사임한 의원들도 있었고 나머지는 뭐 다 선거에서 졌고요. 그 다음에 2명만 본선에 오른 상황입니다. 리스 체이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스 체이니 vows to support opponents of election denying Republicans. 2020년 대선 인정하지 않는 공화당원들 상대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화당원 맞습니까? 리스 체이니? Even if it means helping to elect Democrats. 민주당원들이 당선되게 하더라도. 이렇게 악질적이에요. 체이니 집안이. 자, 이런 가운데 드럼 특검 쪽에 좀 안 좋은 소식 하나 좀 전에 속보로 떴는데요. 특검팀 중심 검사라고 특검 멤버 특검팀의 탑 프로시큐터 톱 검사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앤드루 드 필리피스 검사가 이골 단첸코 케이스에서 이제 손을 떼기로 했답니다. 드럼 특검으로서는 이제 올가을 이골 단첸코 케이스에 이제 승부수를 띄운 상태고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빌 게이츠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갔었죠. 방한 내내 돈 내라고 요구했던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방한에서 각종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서 시종일관 주장한 것은 한국 보고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단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금을 더 출자해서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국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보도해가지고 비판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빌 게이츠와 접견해서 상호 내실 있는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돈 많은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이라는 바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빌 게이츠 측이 오히려 한국 정부에게 자신의 재단 사업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동상이몽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유한 나라가 기부금 비중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보다 관대함을 조금 더 발휘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 감염병 대응 분야 국제 공여를 늘리고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 달라는 얘기죠. 한국이 해외 원조 지원금과 백신 개발 이런 혁신을 통해서 국제 보건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게이츠 재단이 한국에 있는 기관들의 지원한 금액이 3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게이츠는 이렇게 꼬집었어요. 한국은 국제사회의 국민 총소득 0.16%를 공유하고 있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 독일은 0.7%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기부금을 0.3%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국뿐만 아니라 10대 공여국이 될 수 있다. 돈 더 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빌 게이츠 하는 짓들이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예. 정원용석의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